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치터미널 황준현입니다. 예. 황 대표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뭐 어디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혹시 어떻게 되죠? 중고 시계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경우가 잘 없죠. 솔직히. 없죠. 솔직히 시계 시장의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 믿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시계의 데이터 플랫폼인 Everywatch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네. 올해 2월 달에 2025년 글로벌 중고 시계 시장 데이터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단순히 시장 전체 규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심이 있는 이제 브랜드별로 네. 어디가 올라갔고 어디가 떨어졌고 뭐 어디가 점유율이 높고 기타 등등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시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도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중고 시장이잖아요. 맞죠? 그쵸. 중고 시장에서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약간 음지화되어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현금을 뭐 몇천 단위, 뭐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없겠죠. 뭐 거의 솔직히. 없어요. 네. 이제는 대부분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점점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시계업계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제가 말하는 시계업계는 이 리세일 마켓 네, 쪽. 그쵸, 그쵸. 그나마 지금도 현금이 좀 많이 움직이는 업종이 금 관련 사업이에요. 네. 한 요 두 개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금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 우리 업계에 침을 뱉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로 집계가 된다? 뭐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분명히 왜곡이 굉장히 크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마도 지금 황 대표님이 갖고 온 데이터는 해외 유명 뭐 웹사이트라든지 해외 리세일 마켓에서 지금 추출이 된 데이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신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가끔 뭐 맥킨지 같은 컨설턴트 회사에서 발간을 하는데 여기서 연간 시장 규모가 약 한 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중고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2024년에는 약 한 120억 달러였는데 작년 25년에는 자그마치 36%나 성장한 이제 약 170억 달러까지 규모가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흔히 이제 뭐 명품 시계 시장이 죽었다. 네. 이게 이제 뭐 작년에 하도 논란이 됐던 이제 실제 스위스산이 맞냐라는 그 이유부터 네. 또 저기 뭐 불경기에다가 더구나 이제 뭐 애플워치나 같은 스마트워치가 대세인 세상에 네. 과연 기계식 시계를 사는 게 정말 뭐 말이 되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중고 시계 시장에서는 우선은 거래 금액이 36%나 올랐다는 그 이것도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도 아니고 물량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양쪽에 밸런스 있게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말 이런 이제 하이엔드 시계 중고일지언정 하이엔드 시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살아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나왔던 좀 숫자들, 뭐 브랜드별 뭐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평균 중고 시계 시장이 약 36% 성장했는데 실제로 평균 거래 가격은 약 7% 성장. 네. 그리고 거래량이 자그마치 29% 정도 성장했습니다. 7% 성장했다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 중고 시계의 시세가 높아졌다. 네,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양은 거래되는 양은 20% 그쵸. 늘어난 예, 거고 예. 아마 성장도 하고 확장도 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작년이 좀 특이했죠. 미국이 관세를 갑자기 부여한다 그래가지고 좀 시계 시장이 핫해진 거에 대한 이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좀 그런 푸시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신품 시계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맞아요. 너무 비싸진 거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좀 시리어스한 컬렉터도 돈이 많은 사람들일지언정 정말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 가격은 아닌데 하는 이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중고 시계 시장에 꽤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시계 사서 감가당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마음 편히 프리미엄 주고 사겠다라는 것들이 아무튼 이제 중고 시계를 좀 활성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무조건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 막 펑펑 쓰면 어때? 이거 주면은 이거 준다니까 이것도 사고 실제로 뭐 시장을 겪어보지 네. 마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깐깐합니다. 훨씬 더 꼼꼼하고 네. 훨씬 더 비교해보고 맞아요. 어떤 게 손익이 좋을지에 대한 맞아요. 거는 네. 그분들이 훨씬 오히려 그쵸. 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반면에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하지만 네. 뭐 인지도가 없거나 지배력이 약한 브랜드들 여기서 우선 하위 5개를 기준으로만 뭐 보여드리자면 네. 이제 신이라는 좀 작은 마이크로 브랜드 같은 게 있죠. 티소, 네. 노모스, 에르메스, 그 다음에 자게드로. 근데 티소가 뒤에 밀리는 것도 좀 의외네요. 예. 이들은 합산 네. 점유율이 0.4%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 금액의 성장률도 보면 상위 5개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들은 전년 대비 45%가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평균이 38%, 6%, 8%인데 이 5개가 45%를 했다라는 건 훨씬 더 우위를 했다라는 맞아요. 거죠. 예. 참고로 요새 좀 재밌는 브랜드 중 하나가 오데만 피게가 네. 54% 성장했고요. 그리고 저도 좀 놀랐던 게 리차드 밀이 거의 60% 성장했어요. 이 리차드 밀 이것도 이 데이터 정확한 거 아닌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이 시장에서도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리차드 밀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살 수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중고시장 또는 리세일 마켓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프리미엄을 좀 주던 뭐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모델. 특히나 이제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워낙졌잖아요. 맞아요. 적기도 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시계를 좋아하는 리차드 밀 오타쿠들하고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네. 특히나 이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리차드 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모델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아니라 정말 그냥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브랜드가 어디가 있을까? 첫 번째가 글라슈테입니다. 전년 대비 거래량이 105% 성장했어요. 네. 2배가 됐다는 얘기죠. 네. 네. 두 번째가 지라르 페라고, 네. 세 번째가 그랜드 세이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블랑팡, 네. 그다음에 리차드 밀이 5위입니다. 실제로 또 다시 리차드 밀 나오죠. 우선은 기계적으로는 딱히 탓하기 어려운 메이커들인 것 같아요. 기계적인 매력은.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불러줬을 때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쟤네들이? 아 근데 물론 이제 해외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제가 해외 시장을 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와 좀 의외예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만약에 감가가 많이 돼서 거래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그랜세이코 너무 좋은 시계인데 1,000만 원 이상 주기에는 애매하다. 이럴 때는 중고 시장에서는 거래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정확히 시장 반응. 그러면 인정입니다. 그럼 저도 영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가격 상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중고 시장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란 이제 브랜드들 위주로 보자면 1위가 반클리프 아르페, 2위가 피아제, 3위가 로저 드비, 네. 4위가 프랭크 뮬러, 네. 5위가 불가리. 와 이것도 좀 헷갈리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5개 브랜드는 공통점이 그래도 하나가 있어요. 프랭크 밀러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얼리가 꽤 좀 강력하게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얼리 워치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고 지금도 주얼리스러운 시계들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브랜드 가치나 어떤 뭐 이런 크래프트맨십을 보유한 브랜드라면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그것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전에는 이제 수량이,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브랜드 상위, 그 다음에 가격이 증가하는 상위 각자 봤는데, 만약에 같이 성장한 브랜드가 있다면, 이게 왜 재밌냐면, 아까 그 점유율이 높다고 했던 그 브랜드 몇 가지, 이들도 보면 실제로 전체 거래 금액은 높았지만 둘 중 하나는 낮았어요. 예를 들자면 롤렉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7% 올랐지만 가격은 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파텍 필립도 거래량은 38%나 늘어났지만 가격은 2%밖에 안 올랐대요. 이것도 평균이에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가격도 엄청 높아진 브랜드가 딱 돋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요? 거래량이 54%가 늘어났고 평균 시세가 32%가 늘어났어요. 와 이거 좀 의외인데? 피아제가 그 별명이 영어로 하우스 오브 골드죠. 금집. 그잖아요. 금의 집.
작년에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네. 중고 피아제들을 봤더니 네. 내재돼 있는 금의 가치가 네. 현재 금 시세로 보면 이미 중고 시세를 이거는- 초월했다. 네. 그래서 이제 금 시계를 사겠다는 목적으로 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피아제로 들어갔고 이것도 내가 한번 이거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시장 얘기할게요, 그냥.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업체들을 돌면서 주도적으로 이제 금 시계를 수거하는 애들이 좀 생겼- 조직적으로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피아제 오래된 뭐 댄서라든지 트레디션 D2, 뭐 G2 이런 시계들은 오래됐는데 시계 가치는 다 했고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근데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 1,000만 원에 사왔던 시계가 금값만 계산, 시계 무브 빼고 글라스 빼고 뭐 다 빼가지고 금값만 계산하면 금값이 2,000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눈치가 빠른 애들이 한번 싹 돌아가지고 긁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해외에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그럼요. 네, 네. 이런 거. 근데 팔린 거는 팔린 거니까. 네네. 그 아까 은원에 잠깐 이제 그 황금성 전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 다음 데이터는 이제 좀 전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황금성이 가장 좋았던 브랜드 탑 5가 어디냐? 이것도 되게 재밌겠죠. 네, 한번 들어봐야 돼. 첫 번째는 이례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에르메스예요. 네. 에르메스는 73%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잠깐만요. 감가율이 73%인가요? 물론 이제 감가도 분명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것도 있어요. 실제로 에르메스 시계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시계 업계에서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일반적인 저 예전에 한번 대학교 동문회 이렇게 갔더니 여성분들이 그렇게 에르메스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계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까르띠에 탱크보다 많이 저렴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은 저렴한데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던 게 이제 에르메스다 보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 브랜드는 태고요입니다. 근데 요것도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생각해보면 태고요가 저는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포뮬러 1로 컴백도 했고 또 그 키스하고 콜라보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영하고 재밌고 스포티한 시계를 좀 많이 내놨는데 문제는 현행 태고요 카레라가 가격이 거의 900만 원 하더라고요. 가만있어 봐.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고에서 좀 많이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익숙한 브랜드고 거래량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저는 눈에 보입니다. 까르띠에예요. 네. 까르띠에는 판매 올리면 72%가 3개월 내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랜드는 튜더. 뭐 튜더는 제 생각에는 복합적으로 뭐 인기 많아요. 실제로 어느 제 지인분께서도 롤렉스만 모으다가 다 팔고서 이제 튜더로 또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듯 하면서도 포지션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세요. 지금 오메가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뭐 한때는 뭐 가난한 자의 롤렉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냥 기계식 시계를 착용하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중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5위가 오메가입니다. 네. 오메가도 굉장히 높은 그 판매 전환율 이것도 71%를 기록했고 오메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좀 브랜드들이 롤렉스는 몇 등이에요? 롤렉스는 구매 전환율이 66%입니다. 그것도 낮진 않네요. 그것도 뭐 절대 낮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전환율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파텍 필립이나 롤렉스가 구매 전환율이 좋을 거라고 저희가 우리가 그냥 당연히 깔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롤렉스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공급 대비 초과 수요가 높다라는 건데, 절대로 롤렉스가 귀한 시계는 아니죠. 그쵸. 흔한 시계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파텍 필립은 어떻냐? 파텍 필립 같은 경우는 그쵸, 절대적인 개체수가 적죠. 많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어쨌든 검증된 브랜드니까 초과 수요가 붙어서 거기도 구매 전환이 높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초과 수요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개체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희소성이 높은. 심지어 이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이 발음을 똑바로 못하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구매 전환율이 높다. 랑에입니다. 랑에 저도 이 독어라서 이걸 발음을 못하겠는데 뭐 프렌치도 발음 못하지만 아무튼 랑에 운투제네가 판매 전환율이 자그마치 67%나 돼요. 그러니까 롤렉스보다도 심지어 조금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데이터 값인 게 양이 잘 팔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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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잘 팔려요. 네. 중고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네. 엄청나게 잘 팔려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희소성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의 희소성을 갖고 있는 시계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장률에 대한 얘기였고, 자, 마지막 또 저희가 조금 이것도 좀 재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게 꼭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비싼 건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가 많냐 아니냐라는 거는 확실히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중고 시장에서 브랜드별 중간값 기준으로 순위를 쫙 매기는 겁니다. 1위부터 이제 쭉 밑에까지. 네. 그래서 이제 상위 가격대가 높은 상위 브랜드들이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위가 어땠나 보면 1위가 리차드 밀. 네. 28만 9천 달러니까 리차드 5억이죠 평균. 네. 5억인데 거래량의 성장률이 59%로 있습니다. 1위였어요. 2위가 파텍 필립. 네. 5만 5천 달러인데 38%. 네. 오데마 피게가 55%. 네. 아까 말씀드렸던 랑게가 이제 54%. 네. 브레게가 거의 57% 뭐 이랬죠. 이게 그대로 줄 세우기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시계. 그러니까 정말 상위 브랜드, 그리고 심지어 롤렉스는 이 기준에 그러니까 가격 순위로 10위인데 27%. 한번 이 리스트를 뒤집어서 그러면 제일 저렴한 시계들은 어땠냐? 오히려 저렴하니까 더 쉽게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티소 595달러거든요. 네. 그런데 거래량 성장률이 13%밖에 안 됐어요. 예. 세이코 너무나도 훌륭한 시계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저도 좋아해요. 15% 성장률. 프레드릭 컨스탄트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저가 시장에서 좀 대표주 중 맞아요. 하나죠. 17% 성장. 예. 그 다음에 라도 18%. 그러니까 이 하위 가격이 오히려 인기는 좀 적더라. 중고 시장에서. 예, 그런 좀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판매량 순위 쫙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또 완전히 다르네. 네. 이쪽 시장을 이렇게 오버랩을 쫙 해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찐데이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물론 모든 거는 안 되고 그냥 이 에브리워치에서 정리한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모델 라인별 그러니까 모델 라인이면 예를 들어서 롤렉스가 아니라 데이저스트, 데이토나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번호별로도 이제 상위 10개 인기 있는 브랜드를 저 뽑았는데 1위가 데이저스트입니다. 롤렉스에서요? 롤렉스 아니요 그냥 모든 브랜드 모든 역시 모든 브랜드 다 1위는 데이저스트, 2위가 데이토나. 제 생각 이해돼요. 3위가 오데마 피게 로얄로크, 4위가 노틸러스, 그리고 5위가 좀 조금 의외였는데 5위가 데이데이트예요. 생각보다 데이데이트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인기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금시세 수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나온 지금 몇 등이에요? 8등까지 정도? 시계 중에서는 금시계가 유일하네. 그쵸. 이 중에서 금시계가 데이데이트가 유일하죠. 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 재밌는 좀 모델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변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어쩌면 저보다 더 하신 말씀할 것 같은데, 데이저스트가 모델 라인으로 쓰는 인기였지만 하지만 세부나 레퍼런스별로는 솔직히 재미있게 데이저스트가 10위권 하나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레퍼런스는 데이토나 9형이죠. 99형이지. 116520. 이게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레퍼런스는 9형 섭마 저기 헐크예요. 116610 LB 헐크. 여기가 2위. 근데 저것도 진짜 안 사는 시기였거든요. 진짜 안 사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누구도 몰라.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재밌는 거고, 세 번째까지만 얘기를 하죠. 얘기 많으니까. 세 번째가 저는 이게 진짜 재밌었고, 이걸 오히려 헌터님을 여쭤보고 싶은데, 3위가 퍼텍 필립 노틸러스인데, 청판 5711이 아니라 5712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석인 노틸러스 노틸러스의 기준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황 대표님은 5711이 좋으세요? 12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계를 뭐 네. 지금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공부를 할 때 5712를 찬 사람을 보면 더 좀 이런 말이 웃기긴 한데 더 돈 많아 보였어요. 제 12? 네, 12.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지인들 중에서 5711을 차내고 야, 쟤 언제 저렇게 돈을 벌었지? 했는데 5711도 분명 그걸 느끼긴 했지만 5712에서 좀 더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역사 보면 당연히 5711이 3700의 그 루트를 그대로 갖고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를 봤을 때 참고로 이 상위 10위에 5712는 단 한 개도 없어요. 571은 끼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5712가 지금 여기 있고 9위, 10위에 여기 퍼페추얼 캘린더랑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노틸러스의 정석이라는 이 정석은 아예 10위에 끼지를 못했다. 누구니 없나? 자, 첫 번째.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5711을 훨씬 좋아했었어요. 근데 두 시계를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시계를 차면서 느끼는 감정은 압도적으로 5712의 만족도가 저는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밀도감이 훨씬 좋아요. 11은 의외로 시계가 팽해서 팽이 아니고 펑이에요. 그냥. 펑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시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11과 12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실제 실착을 해보면서 느낀 감정은 12가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저는 높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의 리셀 마켓에서 가격들은 11이 항상 12를 앞섰어요. 그쵸.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년에 벌어졌던 일을 그냥 회상해 보면 돼요. 자 11과 12의 근본적인 시계의 가격. 자, 나이는 똑같아요. 노틸러스 나이. 고급 무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 로터를 채택해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리테일가로 봤을 때도 높은데, 의아했거든요. 왜 11이 높지? 11가 단종이에요. 단종 이슈 때문에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봐요. 11은 이미 예전역에 단종이 돼서 벌써 4년 전에 단종이 돼가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버프를 받을 걸 다 받았어요, 11은. 근데 1D가 작년에 단종됐죠. 네, 그거에다가 버프를 받다 보니 사람들 입에 더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야, 이거, 571 스틸이 2억 갔어, 뭐 2억 5천 갔어, 이런 얘기들에 가장 서포트 나이트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저는 5711이라고 봐요. 근데 작년에 이제 12가 딱 단종되니까 바로 따라잡잖아요. 가격 역전을 딱 시키잖아요. 저는 클로징으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재밌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토픽이 글로벌 경매 시장이라 봅니다. 왜냐면 중고 말씀하신 대로 신품 시장 대비해서 중고 시장이 그렇다면, 중고 시장 안에서도 저는 경매가 더 이제 와일드 웨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매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무조건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마침 또 이 에브리워치에서 매년 거의 월 단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집계를 해주는데 어쨌든 연간으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브랜드가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고 뭐 가격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꽤 재밌는 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데 취약해요. 뭔가를 이렇게 팩트로 딱 꽂아가지고 저는 몸으로 취득한 거를 굉장히 좀 이거를 좀 이게 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상대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몸으로 취득한 거를 굉장히 이 생활에 잘 써먹고 흔히 말하는 영업에 잘 써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시장을 잘못 읽고 있나? 내가 잘못 읽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시간으로도 나는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뭐 분기마다 나올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한번 이런 조사가 또 발표를 하면은 오늘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